박정희 생가 풍수명당인가 흉지인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린다. 농촌 근대화와 민주주의 퇴보라는 갈림길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 그럼에도 한국 근현대 정치사에서 이만한 임팩트를 가진 인물도 없다. 아직도 대구 경북에서는 그의 위세가 현재 진행형이다. 선거철이면 을의 유력 정치인들은 박정희 생가를 방문한다. 이곳이 소위 보수 정치의 성소인 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 입주 후 환영 현수막과 방문객들로 넘쳐나고 있는 것 또한 그 연장선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박정희의 출생지와 인근의 선대 묘역은 풍수계의 주요 답사 코스가 되어왔다. 그의 정치적 공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듯 출생지와 묘역에 대한 평가 또한 설왕설래 말들이 많다. 그중 이번 회는 생가에 대해 살펴본다. 생가에 대한 평가는 길지라는 의견도 있지만 흉지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길지라면 박정희의 인생길에 힘을 실어주었을 것이고 흉지라면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이다. 흉지로 보는 쪽은 그 주된 이유로 생가터가 골짜기인 점을 꼽는다. 실제로 생가터 곳곳에 이끼가 눈에 띄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곳을 길지로 본다. 다만 전체적인 국세가 골짜기다 보니 다소의 음습함은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이에 이 글은 생가터가 갖춘 길지로서의 요건 몇 가지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구성했다. 생가가 있는 상모동 마을은 본래 박정의 외가인 수원백 씨들이 대대로 살던 곳이었다. 이때 박정의 부 박성빈은 칠곡군 양목에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여러 이유로 가산을 탕진하자 그의 아내 백남이가 친정 선산 위토 묘에 딸린 논밭 소작으로 얻어 이곳으로 이사했다. 이 해가 바로 박정희가 태어나기 전해인 1916년이다. 생가가 기대고 있는 금오산은 구미를 대표하는 신령스런 산이다. 금오라는 명칭 외에도 와불상을 비롯해 거인봉, 필봉 등 하나같이 영험한 이름표가 따라 붙는다. 인동장씨와 김해, 허씨 가문이 금오산 기슭에 터를 잡은 것도 금오산의 영험한 산세에 이끌려왔다는 유래도 전한다. 생가의 금오탁시형, 사진 출처 구글 어스. 박정희 생가 풍수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금오탁시형이다. 신령스런 까마귀가 시체를 뜯어먹는 형상이다. 금오산에서 이어진 효자봉이 좌우로 날개를 뻗치고 고개를 들이민 부리 끝에 생가가 자리에 있다. 금오산 까마귀가 시체인 생가를 부리로 계속 쪼면 신령스런 금오산 정기가 생가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박정희와 관련해 처음 금오탁시 형국이 등장한 것은 육관 손서구의 풍수소설터에서다. 박정희 조부 박영규가 급거 하직하자 임시변통으로 마을 인근 산자락에 모셨다. 그 터가 바로 금오탁시형 명당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 터와 현재 상모동 금오산과는 연관성이 없다. 이후 와전되었겠지만 금오산이 까마귀든 봉황이든 기세와 형상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틀림없다. 인동의 천생산 또한 생가 풍수 이야기에 빠지지 않는 등장인물이다. 생가 마당에서는 아파트 단지로 시야가 막혀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주차장에서는 지금도 천생산이 멀리 눈에 잡힌다. 터 앞에 이 정도의 기세로 가로로 길게 펼쳐진 토형 봉우리가 보이는 곳도 드물다. 그래서 일설에는 임금이 등극할 때 머리에 쓰는 면류관으로 본다. 또 평평한 봉우리가 두 개라서 대통령 2인을 배출했다는 설은 호사가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풍수의 눈으로 터를 볼 때 터와 가까운 것에 가중치를 높게 매긴다. 터에서 가까운 산줄기 물줄기일수록 길이든 흉이든 빠르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럼 생가 안으로 들어가서 생가터가 단순한 골짜기가 아님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풍수를 전공하지 않은 분도 그림을 곁들여 글을 읽으면 웬만큼 이해될 것이다. 생가 주변의 산줄기 물줄기 체계. 생가 뒷마당으로 가면
두 개의 계곡물이 합쳐지는 지점이 있다. 그 앞으로 작은 산줄기 A 하나가 비스듬하게 놓여 있다. 자세히 보면 이 산줄기가 두 개의 물길을 돌려놓고 있다. 산줄기가 없었다면 물길이 샌가 뒤를 곧장 치고 들어오게 된다. 비록 작은 산줄기 하나지만 샌가 터를 단순한 골짜기가 아닌 명당으로 만드는 출발점이다. 샌가 뒤편 계곡물을 돌려주는 산줄기. 다음 샌가 입구 비지점로 가서 마당과 민족중흥관 부지의 높이 차를 보자. 두 땅의 높이가 같지 않고 2에서 3m 정도 차이 난다. 샌가 마당이 높다. 이유가 뭘까? 샌가 마당을 성토했을까? 아니면 민족중흥관 부지를 절토했을까? 둘 다 아니다. 본래 땅 모양 그대로다. 실제로 민족중흥관 조성 전인 약 10여 년 전에도 두 땅은 높이차가 있었다. 이것은 샌가터가 통통한 혈장을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필자는 풍수 현장에서 이를 알이 찼다고 표현한다. 이렇게 통통한 알이 찬 마당 부지가 샌가터를 외견삼 계곡의 흉지를 명당으로 만든 결정적 수은갑이다. 반대로 마당과 민족중흥관 부지의 높이가 같았다면 샌가터는 여느 계곡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물과 바람을 받는 흉지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주차장으로 나와보자. 주차장 부지가 도로보다 움푹 꺼져 있다. 이것 또한 절토한 것이 아니며 본래 땅의 형태 그대로 주차장을 만든 것이다. 자세히 보면 야트막한 백호 능선이 동쪽으로 뻗어내린다. 그 끝 지점에 커피숍이 있다. 백호 바깥으로는 다시 외청룡이 뻗어내리고 있다. 청룡과 외청룡 사이 망태골에서 흘러내린 물이 커피숍 인근 지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청룡과 백호, 외청룡이 차례로 감싸주면서 물 빠짐을 단속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중심 건물인 안채, 박정희가 살았던 당시의 위치와 방향이다. 일설에는 대통령이 태어난 사랑채를 풍수적 혈자리로 본다. 그러나 필자는 샌가터의 혈자리를 마당의 북동쪽 지점으로 본다. 지금은 새로 세워진 안채와 그 왼쪽의 보조 건물 일대다. 샌가터는 북쪽의 산줄기가 현무봉을 일으키고 계속 뻗어내려 청룡이 된다. 그래서 마당의 높이가 북동쪽이 높고 남서쪽이 낮다. 그런데 안채가 마당의 북서쪽에서 북동향을 하고 있다. 배산 임수와 반대로 어정쩡한 모습이다. 반대로 북동쪽에 자리 잡고 남서향을 했다면 혈자리에 정확히 들어갔을 것이고 좌향 또한 안정될 수 있었다.